안녕하세요. 조로바우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가 언어를 이해하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언어라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간단히 언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물로서의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이 사과를 보면 사람은 이 사과에 대응하는 개념을 추상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추상화된 개념을 발화하죠. 사과 이렇게. 그래서 사과라는 이 단어와 이 사과라는 실제 사물의 대응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과일은 어디 있습니까? 과일. 과일이라는 것에 대응하는 실제 사물이 있는 걸까요? 사과, 배라는 개념이 있고 이 개념을 동시에 설명하기 위해서 추상된 개념이 바로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에 대응하는 대상이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죽는다. 죽음이라는 개념, 사람이라는 개념이 만나서 하나의 판단, 진술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주어부와 술부로 이루어진 진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형식입니다. 이 진술이 성립이 됐을 때 우리는 이 진술들을 연결시킵니다.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바로 나도 죽는다. 이런 식으로 연역추론으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제도 비가 내렸다. 오늘도 비가 내린다. 내일도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귀납 추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의 과정을 우리는 사고라고 부르고, 이러한 사고는 바로 개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개가 이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추상화시켜서 개념을 만들고 다른 개념들을 한데 묶어서 또 다른 추상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진술을 만들고 그 진술을 연결시켜서 추론을 하는 사고방식이 있을까요? 이거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언어학자들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언어학자들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이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몇몇 동물의 경우에는 상징 기호 체계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연구 성과까지 나왔지만 언어를, 복잡한 언어 구조를 이해한다라는 연구 성과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라는 것은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개는 왜 내 말을 알아듣는 걸까요? 저는 이 사실을 보고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개가 분명히 언어는 인간만의 영역인데 언어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가 앉아 할 때 앉고 산책 가자 하고 말했을 때 개가 꼬리를 막 흔들고 좋아하는 것은 언어를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개가 이해하는 건 언어가 아니라 나의 제스처, 소리, 표정, 그리고 그때 벌어지는 상황들, 그 상황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시죠? 예를 들어서 이리 와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이리 와 부를 때 몸을 숙여리고 박수를 치거나 어떤 제스처를 보냅니다. 그 제스처에 개가 반응해서 오는 거죠. 동물 대 동물로서의 제스처에 개가 반응해서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리 와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 제스처와 언어를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가 내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보죠. 만약에 개가 이리와를 알아듣는다면 우리가 제스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말만 했을 때 개가 그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고 차렷자세로 이리와를 합니다. 그럼 개는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온다면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이, 리, 와. 평소에 이리 와 했으면
이, 리, 와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는 언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리와와 이, 리, 와 이게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걔는 그렇게 부르면 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언어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그러면 너 언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제스처만으로 한번 걔를 교육시켜봐라. 바디랭귀지만으로 교육시켜봐라. 그럼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잘 보셨죠? 저는 영상에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스처만을 사용해서 개를 교육시켰습니다. 이게 어려울 것 같죠? 사실은 훈련을 시키다 보면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만으로 이해시키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훈련사들이 자신의 훈련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차렷 자세로 아무런 제스처를 보내지 않고 시선도 보내지 않고 오직 언어만을 사용해서 개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모습을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의 훈련 능력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사실은 말이죠. 언어를 사용하면 개는 행복해할까요? 불행해할까요? 개를 정말 짜증나게 하고 싶으면요. 그냥 가만히 놓고 아무런 표정도 짓지 말고 계속 말만 해보세요. 걔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스와할리어를 사용합니다.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표정도 짓지 않고 바디랭귀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스와할리어만 얘기합니다. 내 앞에서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아니 100년을 한번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추상화 개념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조차도 바디랭귀지를 사용해서 언어를 이해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개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개와 소통하고 싶다면 말보다는 바디랭귀지를 사용하세요. 그게 개와 내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동물 대 동물로서 가장 젠틀한 방식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